네, 안녕하세요. 예, 작업 수업에서 좀 보강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한 것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좀 테스트를 좀 하고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우개를 지우고요. 일단은 오늘 뭐 중요한 거 다 중요하죠, 그쵸? 다 중요한데 좀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영상이라는 거예요. 영상. 얍. 지우개네요. 예. 영상. 에? 그러니까 영상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고요. 분, 그다음에 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F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단위를 보면 시간 땡땡 분 땡땡 그다음에 초가 있었고 땡 원래 세미클론인데 그냥 땡땡이라도 하기도 해요. 예. 전에 이게 세미클론인데 요즘 뭐 뒤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 같은 경우는 이제 24프레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30프레임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29.97이라고도 해요. 29.97. 그래서 넌드롭 해가지고 3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도 아까 50 뭐 9점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넌드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은 24프레임이잖아요. 24프레임인데 기본적으로 12장을 그려요. 12장에 2콤마. 그러면은 24프레임이 되겠죠? 12장에 2콤마. 그러니까 1콤마, 2콤마, 여기 한 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를 그리고 그다음에 두 장째 그릴 때 요거 단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다음에 이제 4는 없고 그다음에 5에서 이제 그리게 되는. 그러니까 투콤마가 되겠죠. 투콤마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얘기를 하면 자, 지금 요게 이제 그 30프레임이니까 29프레임이 되게 30프레임 계산하면 29프레임. 그다음에 30프레임일 때는 요거는 1초가 되겠죠. 01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9초가 있고 60초는 요게 1분이 되겠죠. 1분.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분. 그럼 여기 분에 표시되는 건 59분이겠죠? 초에서도 59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30프레임 계산했을 땐 29프레임이 되겠죠. 그럼 30프레임 넘어가면 여기 1초가 되는 거니까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시간 땡땡 분 땡땡 그 다음에 초 땡땡 여기 땡땡이나 땡 원래는 세미클론인데 그 다음에 프레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시간 개념을 정확히 영상의 시간에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영상에서 나와지는 것들은 이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지우개로 제가 좀 지워야겠죠? 좀 지우고요. 자, 이제 요 시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코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덱의 이해를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코덱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 MP3 코덱이 있고 그 다음에 MP4가 있죠. MP4 요거의 코덱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MP3는 음악에 대한 코덱이에요. 그래서 음악 코덱인데 요 코덱에서는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쓰는 게 126K라고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음질이 좋은 거는
320을 써요. 320. 그러니까 우리가 사운드를 할 때 렌더링 할 때 꼭 320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192로 송출이 됩니다. 192.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요즘은 320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기본이 디폴트로 192가 설정될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그럴 때는 320을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사운드가 좋게 녹음이 됩니다. 좀 더 이제 사운드에서 좀 더 이왕 녹화하는 거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사운드에서는 웨이브 파일이 있어요. 웨이브 파일. 웨이브 파일은 오리지널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또 윗단계가 있는데 윗단계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요 단계 웨이브 파일. 그다음에 mp3.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웨이브 파일이 mp3 웨이브인가요? 이자가 들어가나요? 네. 네, 웨이브 파일이 mp3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고요. 크다, 작다. 근데 이 음질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음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어폰을 듣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어폰도 그 좀 비싼 이어폰 있죠. 비싼 이어폰은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웨이브 파일은 베이스가 좀 좋아요. 좋은데 좋은 거에 비해서 mp3는 베이스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헬츠도 있거든요. 사운드에서 헬츠가 있는데 뭐 4400 정도의 헬츠를 써요. 근데 지금 4800 헬츠도 있거든요. 이 옵션에서도 4800 헬츠를 쓰면 용량은 좀 더 커지는데 음질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음악을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mp3로 변환을 하거나 할 때도 기본적으로 4800에 뭐 320K로 변환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일단 베이스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베이스가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들을 아마 용량은 좀 커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뭐 핸드폰에 그 파일을 넣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들었을 때는 그 차이를 그렇게 변형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뭐 싸구려 이어폰을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언젠가는 좋은 이어폰을 들을 텐데 어쨌든 mp3 음악은 지금 기본 설정값으로 해놓으시고 변환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실적으로 이제 뭐 프리미어나 아니면 동영상 프로그램에 사운드만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영상을 하면서 사운드까지 할 경우는 보통 평상시 우리가 에펙 할 때는 사운드까지는 안 하는데 간혹 할 때가 생겨요. 그럴 때는 그 작업을 하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지금 이제 MP4에 대한 것들을 아까 얘기를 했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MP4다. 근데 MP5까지 나와져 있죠. 이거 나오신 게 좀 됐는데 일단은 지금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상의 시각이 이제 30프레임이다. 30프레임 이상은 시각적으로 못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 근데 현대 최근에 와서는 60프레임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인간이 진화한 거죠. 진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시대 아니에요? 저희 때는 영상 시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상 시대인데 영상 콘텐츠 시대인데 그러면서 이 시각이 훨씬 더 영상에 대해서 눈이 예민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프레임과 60프레임 차이를 미세하게 느낄 수 있다. 뭐 확연하게 엄연한 뭐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8K까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30프레임 시대 때는 이제 HD 시대고 지금 여러분들은 4K 내지는 8K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랬을 때 이 프레임 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P4, 5 같은 경우는 용량이 4보다 좀 더 커요. 크죠? 크다. 작다. 근데 우리가 작다 크다는 뭐냐면 전에는 JPG를 많이 썼어요. JPEG 파일을 많이 썼거든요. JPG라고 그러고 JPG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 JPG가 정확한 거죠. JPG가
JPG가 JPEG라는 파일 확장자가 JPG 이렇게 쓰는데 전에는 거의 JPG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PNG 파일을 많이 써요. PNG 파일. PNG 파일을 많이 쓰는데 JPG보다 PNG 파일이 좀 더 커요. 크다. 작다. JPG는 이미지를 줄이는데 흐릿하게 줄여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PS들을 저장을 할 때 PS를 저장을 하고 이거를 JPG나 아니면 PNG로 빼죠. 그랬을 때 화질이 좀 더 좋은 곳이 PNG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지를 좀 줄이게 되는데 요거를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 이해 가셨죠? 요거는 이해 가셨을 테고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자, 지금 코덱에 있어서 코덱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의 이미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런 사진과 그 다음에 이런 사운드들이 쭉 있어요. 사운드 소스와 이것이 전체가 합쳐서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 그러니까 영상은 쉽게 말하면은 이미지 플러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미지와 사운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퀀스 파일이라고 그래요. 시퀀스 파일. 자, 시퀀스 파일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학기 초에 교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저장을 01, 02, 03 쭉 해서 99까지 간다. 확장자가 001을 해서 002, 003 해서 999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뭐 김종익 다시 01 다시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쓴다. 세이브 에이즈를 한다. 우리는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브 에이즈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뒤에 확장자 얘기를 했어요. 02, 03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런 것이 시퀀스 파일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정렬을 할 때 이름별로 정렬할 때 쓸 데가 없나요? 찾아봐야겠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번 다음에는 10번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뀌어져요. 근데 우리가 01, 02, 03 쭉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이름 순서대로 가면 그대로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을 하면 이것이 1번 다음에는 10번이 가든가 이런 식으로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파일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것이 0103에서 이렇게 99, 뭐 99, 190, 999까지 가는 것들. 우리가 3개의 단위냐, 2개의 단위냐, 아니면 4개의 단위냐 이런 식으로 정렬하거든요. 이것이 순서대로 가는 파일이 시퀀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1 파일, 02 파일, 03 파일, 04 파일, 05 파일 쭉 06까지 쭉 간다고 치고요. 여기서 99까지 간다고 치면은 자, 코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코덱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코덱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코덱이 되게 많은데 코덱은 뭐냐면 01번과 03번, 05번, 07번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01, 03, 05, 07로 가면은 자, 지금 이 숫자대로 하면은 결국 50%를 줄일 수가 있겠죠. 50%를 줄이는데 영상에서는 별 하자가 없다. 이것이 없어져도 별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코덱이죠. 왜 영상의 파일 양도 줄이면서 이미지 손실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코덱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코덱인데 코덱을 너무 심하게 주면 그러니까 강도를 주면 02라고 갑자기 04 그 다음에 04니까 08 이런 식으로 건너뛰게 되면 두 개씩 더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하나씩 빠졌는데 그러면은 용량은 더 줄여들겠죠. 뭐 25%가 향상이 된다라든가 더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70%를 줄이네. 75% 정도를 줄이게 되네요. 75%를 줄이게 되면 근데 영상이 화질이 떨어지고 좋지 않다. 근데 가볍다. 그러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덱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질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줄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MP4가 그나마 최고의 것이다라고 인지를 해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들 MP4를 썼는데 MP4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MP4라고 그랬죠. MP4. 자, MP4의 정확한 명칭은 MP4가 아니고요. H.264예요. 그래서 그 다음 코덱이 H.26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MP4라고 MP5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 실수를 했어요. MP5보다는 MP4인데 우리가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H.264가 우리가 알고 있는 MP4예요. 그럼 H.265는 사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MP4고 이거는 MP5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MP4예요. 보통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H.264예요. 그래서 우리가 MP4를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설정할 때 렌더링 할 땐 H.264를 찾는 거고 아니면은 265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H.265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MP4에 H.264를 쓰고 H.265를 나중에 한번 해서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지금 보통 그 통념적으로 과거와 달리 그렇게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최대한 그 최신의 정보를 얘기를 하지만 혹시 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수정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항상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가 쓰는 MP4 렌더링 할 때 이제 MP4로 갈 거예요. MP4가 H.264라는 코덱이에요. 그 다음에 H.265는 또 업그레이드 코덱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야, MP4로 해라 그러면 교수님 안 보여요. 아니면 그러니까 화면에서 MP4라고 돼 있고 또 H.264라고 있고 H.265가 있는 것들은 이것이 MP 우리가 알고 있는 MP4고 이거는 이 같이 나열이 돼 있을 때는 같이 떠 있어요. 그러면 MP4는 우리가 갖고 있는 MP4가 아닙니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MP4로 돼 있다고 그냥 썼는데 교수님 저는 MP4인데요. 썼는데 애들이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퀄리티 너무 떨어지고 이상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열이 돼 있을 때는 H.264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한 게 조금 연속성 학생들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가리키는데 이 학생도 보고 저 학생도 보면서 집중력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새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팔까지 그려야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그릴지 모르겠네요. 네. 대충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어깨축이 이상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얘하고 얘는 다른 거죠. 그죠? 예,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A라고 B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은 A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가려지면 이게 없다면 사실 B를 모르는데 A하고 B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요 사이에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는데 요런 것들의 요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키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키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지점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이 되는 변화가 되는 것을 키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뭔가 변화의 근거가 있겠죠. 자는 얘는 아까의 상태에서는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고요. 그럼 이만큼이 사실은 올라가고 이쪽이 올라갔을 테고 다리도 아까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한번 꺾여 있는 그런 상태가 변형이 됐잖아요. 변형이 된 것이 어쨌든 이 지점과 그러니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선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A라고 치면 이게 B라고 돼 있고, 아니면 이게 A든 이게 B든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화를 갖는 것이 각자의 키값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초에 얘기를 했고, 아까는 수업 시간에 뇌물 갖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에펙을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공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떨어졌을 때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렇게 떨어져서 팅하고 떨어 올랐을 때 요 모양이 동그랗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여기 달 때도 동그란데 닫고서는 이렇게 좀 약간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찌그러져 있다가 서서히 동그랗게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션 같은 거죠. 띵 하고 이거는 이제 공이 튕겨서 나는 소리입니다. 제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양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움직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계란을 딱 떨어뜨리면 바짝하고 깨지겠죠. 그거라는 것이 아니라 바짝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튕겼을 때 탁 떨어졌을 때 깨지면서, 바닥에 깨지면서 살짝 이렇게 튕겨 오르다가 다시 팍 하고 퍼지는 단계가 생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런 영화 많죠. 우리가 총을 쏜 총알이 날아가다가 유리를 깨트리면서 뛰쳐나가는 이런 영상들 가끔가다 우리 다큐멘터리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세하게 이렇게 우유를 떨어뜨리면 우유가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튀어오른 듯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듯이, 그런 변화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자연스러워 얼마큼 자연스럽게 할 거냐, 생동감 있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주어는 그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의 주어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애니메이션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튜닝 모션 그러면, 그러니까 이 네모에서 구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니죠.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원으로 가는 거죠. 점점 변해서 원으로 가는 거. 이거 이제 트윈 모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플래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모라는 거를 해놓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딱 있어요. 그럼 요 사이를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요 중간은 약간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테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모에서 살짝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깎이게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네모 안에서 더 많이, 우리가 그 포토샵에서 페더 기능을 쓰면은 외곽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원으로 가는 것처럼 변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모션 팅이라 그러는데, 그런 변화를 갖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A킥과 B킥 안에서의 변동이죠. 변화를 가지면 서서히 중간은 여기는 AB가 될 테고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ABB가 될 테고, 이쪽으로 가면은 AAB가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 그쵸?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몰핑 효과라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 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펙은 되게 많은 거에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되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펙을 갖고 얘기할 텐데, 여기서 잠깐만 스톱을 좀 해야겠네요. 여기서 일시중 녹화를 계속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충돌이 나가지고 지금 녹화가 잘 안 되네요. 일단은 컴퓨터로 녹음하는데 그냥 그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일단 사이즈가 커서요. 일단은 처음엔 뉴 컨버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어서 오기가 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지금 뭐가 좀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920에 1080으로 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잠깐만요. 세팅을 좀 여기서 HD급 1920에 1080으로 해라 라는 거고, 프레임수는 30프레임이 되고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K는 3840이 1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16대 9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16대 9. 예, 지금 비율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프레임은 30프레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이제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번에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이거는 여기 있는 레졸루션은 포토샵에서 맨 처음에 레졸루션 값을 뉴할 때 쓰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달리 화면상에서 보이는 레졸루션을 얘기를 해요. 렌더링 할 때는 다시 한번 이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거나 이러면 제일 낮은 쿼더로 놓는 데 있다 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제가 10초 정도로 하고 빨간색으로 제가 백그라운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OK를 누르면 여러 화면이 나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태영 교수님 거 하나 갖고 들어올게요. 들어오고 밑으로 내리면 이미지가 되게 커서 이미지를 줄일 건데 마우스를 먼저 드래그를 해서 움직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비율을 맞추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제일 나중에 놔야 돼요. 순서가 이게 안 맞으면 좀 픽셀이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보면은 얘를 지금 색깔을 제가 노란색으로 좀 할까요?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은 일단은 이쪽 화면에서 요거를 선택하면 거기를 누르게 되면요 색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마음에 드는 색을 하면 됩니다. 이 색깔을 구분하는 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하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갔죠. 끝에 가면 위에 거는 전체를 줄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작업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를 들어가면 작업 영역이고 얘는 전체를 이미지를 화면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거죠. 프레임 수를 더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는 지금 작업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작업 영역은 갖다 대면 한쪽으로 붙거든요. 이렇게 모양새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또 나중에 계속하면서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 작업 영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렌더링을 거는 거라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얘 이름을 바꾸면 리네임해서 여기서 문태영 교수라고 바꿀게요. 문태영 교수님. 그리고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영키 영어로 가야 되고 한글을 쓰고 나서는 꼭 그 키를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했는데 이 왜 복제가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할게요. 이유가 있어서 복제를 한 거죠. 색깔이 이게 이걸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색깔을 바꿨어요. 두 개를. 자, 바꿨으면 하나를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이동을 했는데 자, 지금 중심점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심점. 그 중심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여기 있는 거죠. 보이죠? 중심점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점 위치를 바꿀게요. 어디로 바꾸냐면 중심점 포인트는 위에 건데 위에서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녹화를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헷갈려요. 이건 이동 선택하는 거,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돋보기, 요거는 3D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회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심점, 그다음에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패스를 짤 때 하는 거예요. 패스 영역을 하거나 마스크 쓸 때 이걸 쓰죠. 그다음에 타이프, 글자를 쓰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칠하는 것도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다음에 도장 툴, 그다음에 지우개, 그다음에 요거는 그 특정 영역만 선택을 해서 영상에서 특정 영역만 축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제 작업할 때도 그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는데 그게 지금 버전 2가 돼 있는데도 아직은 좀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 누크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누크라는 프로그램에서 특화되어 있는 건데 에펙트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질지는 또 모르죠. 이제 A 기능까지 들어오게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거는 포핏에 관련된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이 중심점을 바꾸는 거 이거라고 그랬죠. 예, 요거로 제가 요만큼을 내릴 거예요. 자, 내리고 보면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요 중심점이 요쪽으로 와 있어요.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지점에서 다시 이쪽으로 제가 내렸어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그냥 중심점 이렇게 중앙에 놓겠습니다. 중심점이 중앙에 있죠? 예, 그러면 얘를 지금 두 개를 갖고 로테이트를 시킬 거예요. 로테이트를 놓으면 R키죠. 이거는 키는 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중심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축을 가지고 축의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이쪽은 중심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에 뭐 포토샵으로 제가 작업을 한 것이 아까 좀 이제 꺼졌는데 어쨌든 포토샵에서 두 개를 해 왔어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는 다 재료를 놓을게요. 빵 놓고 뭐 설명을 하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미지를 좀 더 줄일게요. 사이즈를 좀 줄여드려. V키로 가야죠. 자꾸 이거 뭐야? 컨트롤 Z에서 자 지금 이 사이즈를 컨트롤 Z 왜 그러죠 또? 이 중심점을 좀 위치를 다시 중심을 잡고서 로테이트가 됐네요. 이건 상관없는데 그쵸? 그거 상관없는 건데 다시 한번 중점 때문에 그런가 본데요. 예, 중심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는군요. 예, 크기도 바뀝니다. 자, 지금 얘와 얘를 갖고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두 개를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이에요. P. 자, 그럼 P를 선택을 했죠. 여기서는 이렇게 갑니다. 두 개 다 선택이 돼 있죠. 자, 여기 가서는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지금 여기 가서는 요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 가서는 두 개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갔다가 여기선 요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으면 그 구역만 일단은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것이 지금 뭔가요? 지금 이거죠. 위에 거네요. 저 위에 거니까 위치를 좀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위쪽. 그쵸? 위쪽. 자, 그럼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컨트롤 Z 하고, 위에 부분만 우리가, F9 키를 누를게요. F9키를 누르면 지금 모양이 바뀌었고, 지금 여기서 얘 모양과,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스피드 맞는데 모양이 어떻게 왜 이상하다. 그죠? 이거 체크를 해야 되네요. 이거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아까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F9로 눌렀을 때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다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빼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움직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인데 기본적으로 움직임에서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F9를 누르셔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꾸 농담이 되죠. 예. 지금 위에 거를 제가 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얘에서 이것이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한가요? 올렸어요.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지금 위에 거 밑에 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갑니다. 약간씩 탁탁탁 좀 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탄성을 갖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좀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헤엄치는 모습,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치고 쭉쭉 빠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탄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뭐든지 일단은 뭐 움직임에서 좀 부드럽게, 좀 원만하게 부드럽게 가고 싶다는 F9를 눌러야 되겠고, 거기서 조금 시정적 탄성을 좀 가지게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탄성을 주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수업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회전을 시키겠냐, 뭐 하겠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키를 갖고 쓰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쉽게 생각하면 이게 좀 단지 두 개인데 피자로 두 개가 없어지죠. 자, 얘네들을 하려면, 작업하려면 이 트랜스폼을 다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구역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아까 P로 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움직일 것만 그 값을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단순해질 거를 지금 이게 다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편하냐? 그 키값에 우리가 이펙트 키까지 들어가면 이펙트만 더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이펙트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블로어를 하나를 아까 했었잖아요. 자, 블로어가 어디 있을까요? 블로어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뭐 가우시안 블로어가 카메라 렌즈 블로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흐려지거든요. 이거 쓰지 말고 베스트 폭스 블로어 가우시안 블로어 여기 있네요. 가우시안 블로어를 이렇게 위에 걸 내가 주면은 이게 이펙트 부분에서 또 열어야 돼요. 가우시안 블로어 또 열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벌써 넓어져 있거든요. 거기 옵션까지 건드리면 이만큼이 넓어져요. 그러면 이 두 개인데 이 창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 닫아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닫아주기만 해도 훨씬 더 이렇게 좁아진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뭐냐면 다 닫았다고 가정을 하면 얍 얘를 선택을 하면 이펙트잖아요. 그럼 이펙트 2를 누르면 이펙트 부분만 나와요. 그럼 그것만 줄여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긴 트랜스폼이 있잖아요. 이것 사실 트랜스폼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이펙트 쓰면 이펙트만 누르면 되는 거죠. 이 키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적용점을 찾는 거죠. 여기서는 뭐 요거를 제로로 놓고요. 여기서는 내가 이펙트 부분을 쫙 주겠다. 야,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이게 화면이 뿌얘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간이니까 좀 되고 쫙 뿌얘지겠죠. 자, 이만큼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주는 영역만 제가 얍하고 갔죠. 그래서 갖고 올게요. 그럼 램프 리뷰를 하니까 그만큼만 싹 가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뿌얘졌죠. 위에 보시면 잘못 갔네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쪽이 지금 뿌얘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효과를 줘서 가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블로어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블로어가 없어지겠죠. 블로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죠. 지금 여기도 창이 위에 보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이 계속 생길 텐데 일단 이렇게 갔다고 치고요. 그렇게 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회전하고 로테이트 했고 블로어 썼고 그쵸? 키값 썼고 그 다음에 키 잡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작업하면서 좀 횡설수설 몇 번을 녹음하니까 힘드네요. 자, 이렇게 갔어요. 자, 이렇게 갔는데 얘네들을 움직임을 전체를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 얘네들을 다시요. 컨트롤 Z 하고 P를 해서 다 열어야겠죠. P를 열고 얘네들 전부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걸 전체 이게 아니라 전체를 올려야 되니까 포지션이니까 지금 얘네들을 해놓고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를 위로 쭉 올릴게요. 제가 올렸죠, 그죠? 이해 가시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올려야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옆쪽으로 이쪽으로 좀 빼서 이쪽으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해서 전체를 좀 줄일게요. 스케일을 해서 전체를 선택이 다 된 상태에서 전체를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발체 없나? 이렇게 놓고 제가 포토샵에 있는 걸 가지고 올라고 그래서 그래요. 일단 얘네들 이렇게 꺼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저 포토샵 바탕화면에서 제가 저장을 했는데 포토샵이 어디 있냐 어디 갔냐 왜 안 보이죠? 갑자기 또 멘붕이 일어나나요? 여기 있네요. 001. 네.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테이지를 갈 거냐, 컨버션을 갈 거냐라고 하고요. 일단 컨버션으로 가고요. 두 번째 거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합칠 거냐 뭐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 001이라고 돼 있고요. 얘를 열면 01, 02 레이어 이렇게 지금 위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레이어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레이어로 내릴 겁니다. 내릴 거고요. 얘를 갖고 내려도 돼요. 얘를 갖고 들어올 거예요. 자, 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쳐져 있죠. 얘를 이미지를 좀 줄일게요. 동일하게
Shift 키를 나중에 누르고 비율 맞춰가지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별 변화가 없어요. 별 변화가 없어요. 별 변화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럼 Alt에서 끝에 거 꺽쇠를 해서 근데 거기까지만 작업을 할 거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작업을 할 거고 얘 컬러는 제가 좀 바꿀게요. 오렌지로. 자, 색을 바꿨어요. 바꿨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에는 없어지겠죠. 안 보이겠죠? 자, 지금 이럴 때는 여기서 서서히 없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없어지니까 오파시티니까 T죠. T. T에서 여기서 얘를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가서는 바로 앞에 한 프레임 정도 가서 여기서는 제가 제로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쭉 가다가 서서히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줄어들었잖아요. 서서 없어지는 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F키를 누르시면 돼요. F9.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자꾸 F9 써봐야 돼서.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포토샵에서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포토샵에서 지금 이렇게 땄고요. 일단은 이 앞에 배경을 지워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 부분을 컨트롤 J를 해가지고 J를 해놓고 얘를 딜리트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배경이 되니까 뭐 삐즈라고 쓰고요. 그 이 부분을 이제 높이를 좀 따야 되는데 지금 이럴 경우는 이 다각형 툴로 위치만 대충 잡아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쉽게 딸 수가 있겠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에서 필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커넥트 그러니까 주변 것으로 좀 섞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OK를 누르게 되면 작동이 되면서 지가 주변을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 위에 걸 꺼지면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쵸? 그럼 얘를 눈을 키게 하고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일단은 얘를 다시 세이브를 할 거예요. 그럼 세이브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거 뭐가 뜬 거야? 예.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에펙으로 다시 가죠. 에펙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올 거고요. 예. 자, 에펙에서 지금 001인데 001 얘를 다시 지우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001에서 이게 지금 이게 좀 빠져 있죠. 지금 바뀌어서 빠진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배경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딜리트 시키고 얘도 딜리트 시키겠습니다. 예. 다시 불러야 되기 연결은 안 되나 봐요. 예. PS를 갖고 들어왔고요. 아까처럼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위에다 올리면 화면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얘를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얘의 위치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요 레이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레이어를 열면은 지금 이렇게 얼굴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배경 따로가 3개가 나오죠. 지금 화면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이게 사실은 그룹이 된 거예요. 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지고요. 예. 지금 더블 나와지고 얘를 가리면 이렇게 얼굴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삐지. 지금 보면 아까 포토샵에서 01, 02, 0 삐지로 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지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여기 부분이에요. 요 시간대인데 요 시간대에서 자, 이제 볼게요. 자, 01 위치 좀 색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1인데 01의 위치는 지금 01은 뭐냐라는 거죠. 01 더블 클릭을 해보면 지금 요 얼굴이에요. 그러면 요 얼굴의 중심은 요로 가야겠죠. 그죠?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요렇게 바꿨습니다. 이해 가시죠?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쪽에서도 바뀌었을까요? 네,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바뀌었다는 얘기 뭐냐면 제가 이제 회전을 좀 시킬 거예요. 회전이라 깔딱깔딱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R키죠. R키에서 지금 여기 시간대 가서는 여기서는 그치 멈춰 있다가 오파티네요. 아이고. 우리가 R키인데 그쵸, 잘못했죠. R키. 그다음에 어디 가서는 얘가 지금 보세요. 화면 봐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몸은 좀 이상한데 지금 사실 뒤에 걸 지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는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요즘을 반복해서 카피를 해서 붙일 거예요. 카피해서 어느 점 가서 붙이고, 어느 점 가서 붙이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 이렇게 깔딱깔딱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반복해서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몸이 약간 좀 안 맞으니까 얘를 크기라니까, 크기가 뭐 스케일이잖아요. 스케일 S를 눌러서 얘를 크기를 좀 더 크게 할게요.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얘 크게 한 상태에서 포지션이잖아요. 포지션을 좀 위로 움직일게요. 이렇게 조금 움직였습니다. 포지션을 크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좀 여유점은 생겼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이해 가시죠? 크기는 그대로 가도 되고, 그러면 배경 부분도 그대로 가는 거죠. 배경에서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F9죠. F9를 누를 거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좀 로드가 좀 걸리네요. 자, 여기서 깔딱깔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임을 가진 것을 작업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작업 일로 가면 이 001은 결국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져요. 근데 얘는 열면은 지금 트랜스폼 전체가 묶여 있는 하나의 개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움직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안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지금 뭐냐면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얘 자체를 스케일이든 뭐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케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포지션이나 이런 것처럼 또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포지션 한번 해볼게요. 체크하고 어디 가서는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주고, 어디 가서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대로 그냥 냅둬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동안에 머리도 깔딱깔딱 움직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반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것도 머리도 깔딱깔딱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전체 움직이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얼굴이 깔딱깔딱 움직였는데, 얼굴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뭐랄까요? 여기서 뭐랄까요? 지금 메쉬를 가지고 해볼까요? 메쉬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번 01이 아까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중심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자, 지금 잠깐 볼게요. 일단 얘를 끄고서 보면 지금 얼굴이 여기인데 요 위치점이 사실은 이게 위치점을 아까도 했지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사실은 크기를 더 줄이면은 이상하니까, 그러면 얘를 갖고 이 수치값을 이렇게 늘려 놓을게요.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얼굴만 움직일 거니까. 자, 여기서 수치값 일부러 이렇게 움직였어요. 더 많이 해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저희 얼굴의 값들을 가지고 할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한번. 지금 움직이니까 같이 이게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축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졌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 가시겠죠. 이걸 내려놓고요. 그러면 이펙트에서 지금 메쉬 부분인데, 메쉬 부분에서 지금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쵸? 예, 얘를 체크를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Shift 키를 해서 선택을 다양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아니면 얘만 이건 빼고요. 자, 얘만 갖고 점을 잡았죠. 점을 잡고 상태에서 얘를 살짝 움직여 줄 거예요.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는 얘 자체를 이렇게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눈이 너무 이상하네요. 반응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특정 돈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지점과 여기 지점, 요 지점이 또 잡혀야 되는데 여기 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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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지점들을 한번 제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 이 점을 갖고 어느 지점 가서는 얘를 살짝 전체를 내릴 거예요. 얼굴 내려왔죠? 자, 여기 가서는 얘를 다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올라갔고 또 여기 가서는 얘가 살짝 나오게 하고요.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잡는 건데 요거는 유지점만 살짝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얼굴에 따라서 좀 움직여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펙트 끄고 보면은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로드가 좀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저는 음료수를 하나 좀 마시겠습니다. 아무리 램프 리뷰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전체가 이게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더 버벅거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죠. 뭐 드래그를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확인점밖에 안 되니까요. 예. 지금 얼굴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말고 얼굴 표정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서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눈도 약간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 사진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거기서 중간에서 입 모양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요 입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지점만 갖고 요 정도 가서는 지금 요 두 개 지점을 좀 위로 살짝 올리고요. 올라갔죠? 여기서는 얘와 얘를 좀 밑으로 쭉 좀 뺄게요. 예, 그 상태에서 여기서는 얘와 얘를 다시 이렇게 올리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선이 더 촘촘해져야지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입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입축만. 제가 입축만 움직였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해서 봅시다. 뭐 결과는 뭐 뻔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 지금 할 때마다 얘가 읽고 있어요. 앞쪽에서는 쭉 읽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컴퓨터가 거의 멈춰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거나 이러지 말고 다 꺼놔야 돼요. 그렇죠? 입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금? 그렇죠? 과도하게 움직인 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사진에 비해서 꼼짝꼼짝 않더라. 이게 아주 살짝만 움직여주고 더 세밀하게 맞춰지면, 면이 더 많아지면, 그렇죠?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작업에 갔을 때는 뭐 꺼졌나요? 꺼졌네요. 예. 자, 여기서는 결국은 이쪽이었나요? 이쪽에서도 얼굴의 이미지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얼굴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 보면은 이게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데 지금 너무 이제 그 움직임까지 주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경우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좀 배경을 뺀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배경 빼면 요만큼만 렌더링이 돼서 또 합성이 되고 또 합성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것들 이거는 사실 이제 상상의 나래예요. 뭘 움직인다 그러면 기능을 알아야지만 그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림을 사진을 갖고 이용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중심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에서의 요 키값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F9 누르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나면 또 다음 단계를 하든 아니면 수업 시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든 하도록 할게요. 네.